자, 잠시 후에 이준석 후보가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3차 TV 토론 때 이른바 이 젓가락 발언과 관련된 기자회견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어제 마침요, 김문수 후보가 대전인가요? 지방에서 유세를 하고 밤에 급하게 서울에 올라왔었거든요. 국회를 찾았어요,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를 만나기 위해 회동을 시도한 건데 천하람 의원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최측근 천하람 의원실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와 만나기 위해 급하게 서울로 올라오긴 했었는데 만남은 불발됐거든요. 자, 이준석 후보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내용의 기자회견인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마이크를 이준석 후보에게 넘깁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기호 4번 이준석입니다. 지난 27일 제3차 대선 토론에서 저는 인권 변호사 출신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했습니다. 성폭력적인 인터넷 게시글이 여성 혐오에 해당하는지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해당 표현은 제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글의 순화된 버전이었습니다. 이미 법조계 자료와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관계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수위를 넘는 음담패설을 이동호 씨가 한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동호 씨는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이동호 씨의 게시글 중 하나를 비교적 가치 중립적인 단어로 바꿔 인용했지만 워낙 심한 음담패설에 해당하는 표현들이라 정제하고 순화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불편함을 느끼신 많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3년간 우리는 김건희라는 이름으로 참담한 고통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다시 김혜경, 이동호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의 실패를 반복해서도 안 됩니다. 김건희에 대한 도덕성 검증에 소극적이었던 대선 후보 윤석열은 임기 내내 배우자를 방탄하다가 정치적 공경에 처했습니다. 저의 질문은 단순한 자금 목적이 아니라 단계적 검증이었습니다. 인권을 이야기하며 저에게도 여성 혐오라고 지칭했던 후보가 이 같은 표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린지 마땅히 확인해야 했고, 이재명 후보는 가족의 일탈에 대해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또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두 후보는 대답을 회피했고 책임을 외면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동호 씨는 저급한 혐오 표현 외에도 2년 가까이 700회 넘게 총 2억 3천만 원 정도의 불법 도박 자금을 입금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무관심이거나 무능일 것입니다. 그런 인물이 과연 나라를 맡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토론 자리에서 이러한 검증을 신변잡기라며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 책임의 연장선입니다. 저는 그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저에 대한 검증 역시 얼마든 환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를 제기한 저에게 혐오의 낙인을 찍으려는 집단 린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시민단체, 그리고 유튜버 등이 총출동해 저를 향한 인신공격에 나섰고 사퇴를 겁박하는 시위까지 이어졌습니다. 상식의 눈높이에서 묻고 싶습니다. 제가 한 질문 가운데 어디에 혐오가 있습니까? 정말 성범죄자로 지탄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것이 이재명 후보가 더욱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입니다. 표현의 자유, 검증의 의무는 사라지고 집단으로 가해지는 린치와 권력에 대한 충성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설 것이며 법적 책임도 함께 묻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사실관계를 반대로 뒤집어 저에 대해 방송과 인터넷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게시한 이들은 자진 삭제하고 공개 사과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강력한 민영사상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해 헌신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파괴적인 길로 가는 것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이 아니라 방임입니다. 권력욕에 눈이 먼 지도자가 가족조차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에게 국민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서든 어떤 조건이든 후보 간 토론에 응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그 제안은 유효합니다.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거짓말의 편이 아니라
바른말의 편에 서 주십시오. 저 이준석 원칙과 상식의 길에서 국민과 함께 나아가며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준석 후보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이른바 이 젓가락 발언과 관련해서 이준석 후보에 대한 이 비난 여론, 더 나아가 민주당 일각에서의 어떤 후보 사퇴 요구 이런 것들이 나오자 이준석 후보가 기자회견을 가졌고요. TV 토론과 어제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준석 후보가 언급한 이 젓가락 그 발언의 화자에 대해서 이 후보가 특정을 하지 않았는데 어제 오후에 이재명 후보의 아들과 관련된 이 벌금 보도가 나온 이후 조금 전 이준석 후보는 본인이 언급한 이 젓가락 발언은 이재명 후보의 아들 장남 이동호 씨의 발언이다라고 특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의 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질문이 무슨 여성 혐오의 발언이냐라며 강력한 반격의 기자회견을 한 셈입니다. 자, 판단은 아마 유권자들께서 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자, 지금 이준석 후보의 이 기자회견이었어요. 과연 오늘 저희 도시구쇼 출연한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의견 한번 묻겠습니다. 자, 일단은 안영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후보의 저 TV 토론 발언, 이른바 이 젓가락 발언이었죠. 그 발언이 나왔을 때 당시에는 이게 뭐 이재명 후보의 장남의 발언이다라고 이준석 후보도 특정은 하지 않았어요. 이런 발언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면 이제 권영국 후보에게 물어봤었고 권영국 후보는 그 발언이 끝나고 나를 이용해서 상대를 공격하려 했다라며 상당히 뭐 비판의 발언을 했고 혐오적인 발언이다라며 민주당에서는 이준석 후보의 사퇴를 지금 요구했던 장면에 대한 대응인데 안영환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저도 그때 토론회에서 권영국 후보에게 느닷없는 질문을 하기를 저도 궁금했었습니다. 네네. 저는 그 발언이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이 포함된 그런 내용인 줄 알았어요. 사실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은 저도 듣다가 너무 민망스러워서 다 못 들었습니다. 끝까지 듣지를 못해서 내용 끝까지 다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 포함된 내용인가 보다라고 하면서도 굉장히 불편했어요. 저도 사실. 그래서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어제 이재명 후보 아들의 공소장에 나온 내용이었다라고 하고 또 지금 방금 실명까지 거론을 하네요. 실명까지 거론한 것이 타당한지는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런 말씀 들어도 될지 모르지만 왜 이재명 후보는 후보 본인과 후보의 아들까지 저런 성적 비하 표현에 휘말려 있는지 참 저도 궁금해요. 그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불편한 표현이었고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었습니다. 네. 자, 홍익표 대표님도 나오셨는데 일단은 이준석 후보가 논란의 그 젓가락 발언은 내가 창작한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 장남의 댓글 내용이다라고 방금 특정을 했잖아요. 이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서도 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재명 후보 장남이 쓴 댓글 맞습니까? 이 젓가락 발언이? 이게 사실 벌써 논란은 2022년 대선 당시에 논란이 됐습니다. 네. 두 가지 사안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그 장남의 인터넷 도박 관련 내용,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게시글 약간 좀 그 민망한 내용과 관련된 게시글 논란이 됐었는데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했습니다. 장남 관련해서 인터넷 도박은 확정이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서 그 부분에 사과를 했었고 인터넷 게시글 관련된 것은 특정이 되지 않았어요. 이게 보니까 저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더니 지난해 말에 한 10월경인가요? 이게 약식 기소돼서 확정 판결을 500만 원으로 벌금이 확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두 가지죠. 하나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들의 잘못을 감싸거나 또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이것을 부정하게 은폐하거나 또는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그 처벌받는 것을 막았거나 예를 들면 이 재판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 아들을 비호했다면 이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그 이준석 그 후보가 김건희 여사 사건과 얘기하는데 김건희 여사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권력이 개입해서 사건이 더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잘못된 행동, 그 아들의 잘못된 행동 하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서 어떤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해서 아들의 죄를
비호했거나 이건 다른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준석 후보가 그 TV 토론 과정에서 저 얘기를 사실은 이제 이준석 후보가 기존의 어떤 젠더 문제라든지 어떤 여성 인권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심 갖고 주도해 왔다면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반대적 입장에서 젠더 갈등이나 여성 문제에 대해서 약간 비하하거나 이런 과거의 행동들이 있었다 보니까 저것이 진짜 우리 사회에서의 어떤 그 성적 갈등, 젠더 갈등이나 성평등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질문이라기보다는 더 다소 네거티브적 성격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권영국 후보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저는 그 질문의 방식은 그날 그 소위 프라임 타임이잖아요. 가족들이 다 보는 시간에서 표현 자체가 너무 적나라해 있고 방식은 너무 거칠었다.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후보의 그 질문 자체, 그러니까 표현이나 방식은 상당히 거칠고 매우 불편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저희가 대선 빅매치의 매치업으로 준비해놓은 주제가 바로 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친 김에 빅매치 주제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오늘 대선 빅매치, 대선까지는 5일 앞으로 다가왔고요. 사전투표는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5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빅매치 라인업 공개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순화한 표현이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워낙 이재명 후보 장남의 댓글이 심한 음담 패설이라 정제하고 순화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라고 이 후보는 반박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빅매치 매치업도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준석 후보의 얘기 들어보시죠. 원래 무슨 발언인지는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어떻게 순화해서 표현해야 될지를 저는 솔직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사과하실 생각 없으세요? 제가 질의응답 중이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발언을 제가 그대로 옮겨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시면서 불편한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심심한 사과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 봤을 때는 그런 언행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충분히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준석 후보의 입장은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겁니다. 표현이 불편했다면 사과를 드린다. 하지만 검증의 영역이다. 자, 이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발언 이겁니다. 혐오의 언어다. 순화한 표현이다. 혐오의 언어다. 들어보시죠.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여성 신체분에 대한 폭력 비판 발언을 두고 후보직 사퇴해야 한다, 의원직 제명해야 한다,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냥 뭐 안타깝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 선택을 더럽히지 말고 후보직에서 사퇴하십시오. TV 토론에서 벌어진 이러한 극단의 언어 폭력은 국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오물 같은 혐오와 차별, 조롱으로 가득 찬 이준석 후보의 정치를 왜 국민께서 감당하셔야 합니까? 자, 대변인은 혐오의 정치다. 왜 국민이 감당해야 하느냐. 후보 사퇴하라.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김광선 변호사님. 이거예요. 이준석 후보는 조금 전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 표현 방식이 불편했다면 사과를 드리겠다라고 사과를 했고요. 하지만 이건 후보의 아들, 가족과 관련된 검증의 문제라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다라는 입장이고요. 민주당과 이 권영국 후보 측의 입장에서는 이 여성에 대한 혐오 발언을 TV 토론에서 그대로 언급한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입장입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사실관계는 이준석 후보의 조금 전 주장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장남이 쓴 댓글이다. 그 젓가락 발언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 이제 두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이제 이준석 후보가 사실 이제 언어에 있어서 표현을 순화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좀 더 순화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사실 지금 저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TV 토론에서 아마 이준석 후보는 예측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순화를 한 다음에 지금 뭐 진보랄지 민주층에서 여성 인권이랄지 여성 혐오 이런 데서 굉장히 위장적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들의 한 행위에 대해서는 눈 감아주고 침묵하고 그런 행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런데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아니 아들까지도 이렇게 관리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자격이 될 수 있느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아마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과 이걸 어떻게 보면 연관시켜서 뭔가 TV 토론에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실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의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순화하면서 뭔가 TV 토론을 했으면 좋은데 네네. 거기에서 굉장히 실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발목이 잡혔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건 전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잘못한 건 맞다 이렇게 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거에 대해서 사실 그 당시에 그 발언 자체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얘기를 이거 여성 혐오에 해당하냐 해당하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면 일단은 그 언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지적해야죠. 이건 잘못된 표현이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맞지 않다. 하지만 이것은 여성 혐오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사실은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살짝 피해갔잖아요. 뭐 신변 잡기랄지 아니면 뭐 시간과 규칙을 왜 이렇게 위반을 하냐고. 그러면 본인의 생각이 없는 거죠. 아니 그 이준석 후보가 잘못했으면 따끔하게 그 자리에서 왜 이준석 후보는 왜 그런 용어를 쓰냐.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게 지금 TV 토론, 대선 TV 토론인데 후보로서 어떤 자질이 오히려 당신에 있다. 하지만 나는 그건 여성 혐오의 수준도 더 높은 그런 것들이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은 이재명 후보에게 비난이 가는 게 아니고 원천적으로 용어에 있어 너무나 폭력적인 언어를 썼던 이준석 후보에게 부메랑이 오고 돌멩이가 막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원죄는 이준석 후보에 있기 때문에 진정한 사과를 하고 또 문제 제기할 것은 또 뭐 제기하고 이런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이 이준석 후보를 고발하기도 했는데 함께 보시죠.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 허위사실 악의적 공표, 이재명 후보 및 가족을 헐뜯기 위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후보자 비방죄 고발, 토론 시청하던 국민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라며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움직임도 나왔습니다. 성춘 부의장님, 예. 이 허위사실이다라고 하는데 이준석 후보 조금 전 얘기는 이재명 후보 장남이 벌금 500만 원 선고 받았을 때 이재명 후보 아들이 이제 남긴 이 댓글 중 하나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이 고발을 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허위사실로 이제 특정해서 고발한 거는 저는 직하지 못했는데요. 일단 지금 당에서 이준석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지금 이준석 후보는 검증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검증을 위한 것이었다면 충분히 그냥 과거에 아들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음담 패설이나 그 불법 도박과 관련된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도 유효합니까 정도로 질문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굳이 발언을 꺼내서 국민들로 하여금 듣지 않아도 되는 말을 듣도록 하는 것, 본인의 잘못은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본인의 잘못이 뭔지 아직도 못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 사실 아니냐, 그리고 내가 한 말이 아니라 그 원래 있던 말을 옮겼을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아까 홍익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미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미 다 얘기가 됐고 검증이 다 됐고, 그리고 2021년 12월 16일에 이재명 후보가 당시 후보 입장에서 입장문을 내서 그 불법 도박뿐만 아니라 그 가족 그 글을 올린 것도 맞다 그러면서 내가 잘못 가르친 탓이다 그러면서 아비로서 사과한다,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입장문을 냈어요. 그때 이준석 의원 뭐였습니까? 당대표 아니었습니까? 그럼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본인이 얘기하면서 상습 도박을 몰랐다면 무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이 과거에 이재명 후보가 그거 사과한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야말로 그 과거에 그거 있었던 사실을 잊었다면 그거야말로 무능인 거고, 알고도 그랬다면 저해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다시 꺼내고 싶은 마음은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 다시 들춰내고 뭔가 이것을 논란을 시키고 이슈화시키고 싶은 건 알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모든 국민이 다 들어야 됩니까? 모든 국민이 알아야 되는 거는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과거에 그런 잘못을 한 적이 있다라는 사실 정도인 거지, 대체 어떤 글을 올려서 어떤 발언을 통해서 여성 혐오를 표현을 했고 이런 것들을 왜 굳이 다 들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혐오 표현 때문에 상처를 받고 피해를 받았던 여성들이 있었다면은 그 이준석 후보의 발언 때문에 또다시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또다시 상처를 받고 또다시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들춰내고 쑤셔대는 그런 행위를 한 거거든요. 본인이 잘못이 지금 뭔지 하나도 못 깨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럼 그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하면서 무슨 다시는 김건희를 겪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검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려면, 본인이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 검증하지 못했던 본인 당대표 아니었습니까? 양두구육했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죠. 양두구육했던 거에 대한 사과하고 반성하고 그거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그거를 이야기해야지, 어떻게 국민들 귀에 다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을 그렇게 쑤셔 넣는 그런 불필요한 행동을 합니까? 저는 이준석 후보가 지금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 내용도 결국 난 잘못 없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했을 뿐이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모든 국민이 얘기하는 거는 그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그 본인의 정치적 권력을 이용해서 이 아들의 사건을 덮었습니까? 지금 500만 원 약식 기소됐잖아요. 그러니까 잘못에 대해서 처벌을 받았잖아요. 그게 뭐 더한 처벌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걸 덮은 겁니까? 이게 권력형 비리입니까? 권력형 비리도 전혀 아닌데 이거를 어떻게든 이재명 후보가 잘못한 것처럼 들춰내려고, 그리고 자꾸 이게 그래서 여성 혐오입니까 아닙니까 말하는데 이게 뭐 똥이 똥맛인지 먹어봐야 합니까? 이거 잘못한 거죠. 여성 혐오 표현입니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아주 잘못된 표현이고, 민주당 누구에게 물어도 이 표현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여성 혐오 표현입니까? 물어보면 전 100명이면 100명 다 여성 혐오 표현 맞습니다. 근데 왜 그 여성 혐오 표현을 이 지상파 방송 TV 토론에서 모든 국민이 듣는 그 자리에서 해야 됩니까라는 거, 그걸 되묻고 있는 건데 자꾸 앞에 거에 논지에서 벗어난 얘기만 자꾸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준석 후보의 저 기자회견은 저는 역시나 국민들이 보면서 아, 이 친구는, 이 이준석 후보는 여전히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하는 기자회견이었다고 봅니다. 네. 문제는 그런 여성 혐오적 표현을 모두가 많이 보는 이 TV 토론회장에서 그대로 옮겼다라는 그 행동이 문제인 거다라는 성추훈 부의장의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어떤 입장일까요? 들어보시죠. 저도 TV 토론을 봤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오늘 많은 언론인분들의 관심 받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제 옆에 있었으면 혼났을 거란 말씀을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준석 후보를 비판하기 이전에 그 발언을 먼저 했던 분들도 먼저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국민들께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적인 발언을 한 분들에 대한 비판이 먼저 해야 되지 않는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 그러한 선행이 있지 않고 이준석 후보를 비판하고 있는 가짜 진보, 가짜 위선자들에 대한 그런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내 옆에 있었다면 혼났을 것이다. 이준석 후보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했던 발언을 돌려준 셈입니다. 김문수 후보도 글을 올렸는데 함께 보시죠. 아들까지 벌금 500만 원, 이재명 범죄가독 우두머리 인증이라며 이재명 후보와 그 아들을 비판하는 글을 김문수 후보는 올렸습니다. 자, 대선 빅매치 발언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 오늘 아침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간밤에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에게 만나려 찾아왔었는데 불발됐습니다. 결국 이 사전투표는 단일화 없이 3자 구도 속에 치러지고 있는 셈입니다. 전국 3,568개 투표소에서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사전투표소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자, 사전투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혜주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마포구 용강동 사전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3시간 전부터 사전투표소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평일 출근 시간이 지난 뒤라 지금은 조금 한산한 모습입니다. 오전 9시 기준 전국 평균 투표율은 3.55%를 기록했는데요. 동시간대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전남 투표율이 7.36%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2.10%로 가장 낮았습니다. 조금 뒤엔 대선 후보들도 사전투표에 참여할 예정인데요. 오전 10시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신촌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인천 계양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 투표합니다. 사전투표는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한데요. 2007년 6월 4일 이전에 출생한 18세 이상의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투표 시간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전투표의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여러 장치를 도입했는데요. 선거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사전투표소를 공개했던 것과 달리 사전투표소별로 매시간 투표자 수가 공개될 예정이고요. 투표함 관리도 더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시도 선관위를 찾아가면 대형 CCTV 화면을 통해 관할 선거구의 사전투표함 보관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용강동 사전투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